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과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의 생일을 기념해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제정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1% 이상 올랐지만 독일 닥스 30지수와 프랑스 카크 40지수는 각각 0.06%와 0.1%씩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호조 영향이 이날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휴장함에 따라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 대표가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39살의 렌치 민주당 대표를 신임 총리로 지명하고 새 정부 구성을 위임했습니다.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는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지만 실질적인 국가 권력은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렌치 대표는 집권 시 경제개혁을 조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혀 당 내에서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난 14일 이탈리아의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시키고 신정부의 개혁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 속에 소폭 전일 또 상승했죠. 이틀 연속 올랐는데 종가상은 저항선인 1950을 좀 버겁게 느껴서인지 1950까지 회복하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520선에 안착해 있긴 한데요. 8일 만에 소폭 밀리면서 쉬어가는 장을 연출했었죠. 지수는 좀 조용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지만 섹터별로는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대형주의 순환 매장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인데요. 어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집값 상승으로 드러나자 건설주가 폭등했고, 이에 따라 대출이자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1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구나, 저평가 매력이 그렇지 않아도 두드러진 은행주가 덩달아 오르기도 했었죠.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 지연, 보류 루머가 돌면서 반도체 장비주가 장중한 때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1950선 오늘 안착 여부는 일본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은 휴장이었고 유럽은 방향성 없이 끝났기 때문에 어제 부진한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던 일본이 4월 소비세 인상 전이라 할지라도 오늘 BOJ 금정위를 통해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입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은하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펀드 매니저 여러분, 증권사 여러분, 그리고 해외 증권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창한입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째 올라서 1950포인트 부근. 물론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 투자 지연, 보류 루머가 돌면서 약간 밀리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말씀하신 D-Day가 왔습니다. 하락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가장 유력한 날로 오늘을 보셨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형주는 이제 현금화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정도에서 한 번 더 추가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전략이 궁금하고요.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많이 몰려있는 건설 섹터가 어제 폭등을 했거든요. 건설주는 100% 수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건설주 여러분에게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제 100% 현금화를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우건설 30% 수익 났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5천, 6천 원 이하에서 추천했는데 일단 30% 같으면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현금화에 주력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한 2,000원밖에 안 올랐어요.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되고, LG전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65,000원, 6,000원인데 7만원대 못 파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종목, 삼성증권하고 LG전자는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 자체가 이제 어제 미국 장 휴회장이고요. 글로벌 장시 중에 뭐 혼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301일평 자체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300이 올라왔는데 이제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DMI를 강의를 했는데 DMI는 지금 플러스 DMI거든요. 예, 플러스 DMI에서 주가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상세하게 났죠. 주식은 점진적으로 바로같이 쫙 가는 그런 장이 아니고 굉장히 뜨문뜨문 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뜨문뜨문 가고 있습니다. 뜨문뜨문 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악재 나올 때마다 130만 개하는 very thank you 하면서 매수해야 된다 이 주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세 자체가 한 템포 접어가는 장세가 오늘 아니면 내일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오늘이 여러분 기준 선행 스팬 2가 오늘부터 꺾이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꺾이는데요. 선행 스팬 2가 이틀 꺾이는 날에 장 자체가 강세해 보이겠느냐. 저는 이제 이틀 동안 조금 약세를 한번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약세가 어떻게 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바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빠지냐 또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크게 빠지냐 볼 때 제가 볼 때 이틀 사이에 분명히 장 자체가 장대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음봉장대로 보고 있습니다. 음봉장대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응을 좀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자체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처음 이 선행 스패너는 분명히 상승 트렌드입니다. 상승 트렌드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선행 스패너는 주가가 상승한다 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음봉 나온 짧게 음봉이라도 만약에 장중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화요일과 수요일을 경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행 스팬 2거든요. 선행 스팬 2의 하락인데 이때를 대비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는 고정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그 타임을 이용해서 저점의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난 후부터는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나는데요. 나고부터는 이제 장 자체는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처럼 이제 마이너스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접어서 다시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N자형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굉장히 노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노리는 자리가 기준선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조정 없이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몸조리를 하면서 노려보는 것도 표라기가 고기를 잡듯이 노려보는 그런 템포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안착했어요. 안착했는데,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1일평이 앞으로는 이제 상승할 날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11일평이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일과 21일평이 오른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있죠? 61일평입니다. 61일평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볼 때 61일평 자체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그 하락의 강도가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한 보름 정도 남았다. 61일평이 하락한다는 것은 주가가 61일평에 닿으면은 무조건 일단 한 번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끝에라. 왜 그랬냐면 날수를 다 채웠다. 상승기 80일인데 하락이 지금 80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일평 닿을 때는 밀리더라도 한번 견뎌보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X파형에서 하락이 있다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하락폭의 38%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그걸 떠나서 2분의 1인 1970포인트까지는 저는 분명히 간다주의입니다. 간다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뜸뜸이 간다. 그 대신 여러분 빠른 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매하지 않는 분들은 끝까지 가라 이렇게 제가 분명했는데 그 가는 자리가
건설주는 아니다. 건설주는 일단 한번 팔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전기전자가 가지 않으면 장자체는 힘든데, 어제도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약속됨으로써 종가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체는 뜸뜸이 간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쉬어서 모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서 모색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장자체를 일단 좋게 보면서 그 대신 급하게 가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이 개인들을 제가 말려도 안 돼요. 또 풋옵션 매도를 55억 천 하는데요. 풋옵션 매도란 것은 여러분의 상승하면 주식이 돈 먹는데 이것 때문에 또 주식 자체가 상승을 급히 안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풋옵션이 제가 분명히 매도가 100억 넘어간다. 이거는 분명히 한번 이 풋옵션을 깡통을 분명히 낸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를 바닥을. 어제 제가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장 자체가 분명히 어떠한 변곡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풋옵션 매도 이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원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은 옵션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난주 어제도 제가 잠을 설쳤는데 밤마다 좀 옵션 해가지고 뭐 손 틀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옵니다. 그래도 이거 아니면 본전할 수 없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진적으로 주식 우량주를 하든지 아니면 선물하시면 제가 분명히 도와주겠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옵션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특히 옵션의 매도 이거는 여러분의 굉장히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절대 있겠습니다. 고경의 특검이 7천억이나 빠졌죠. 고경의 특검은 참 믿을기 못하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너무 적은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57.50까지가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선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56까지 오르는 그런 형태. 사실 여러분, 저점에 사신 분들, 256까지 올랐는데요. 저점에 사신 분들은 거의, 제가 550만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있다. 저희 전문가방에서 거의 550만원 챙기고 있고 수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선물을 얼마 이상 목볼 얼마 이상 불 이런 식으로 산타 치면은 하늘 쪽 나도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계속 한번 버텨보는 건 괜찮다.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61일평 타임입니다. 이 61일평 타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61일평까지 간다. 제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 61일평의 가장 핵심이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선물의 61일평이 아닌가. 그 선물의 61일평이 여러분 매물대에 있습니다. 매물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물의 61일평을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한번 팔아봐라. 그렇지만 저는 61일평을 뛰어넘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이유가 이제 121일평 자체가 여러분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식을 빠르게 저점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기 한번 접었던 분, 팔고 샀던 분, 이런 분도 그렇지만 아니면 저점에서 아직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분들은 이번에는 61일평 다리고도 끝까지 한번 버텨봐라. 이번에 61일평이 나를 채우고 나를 안 채우고 빠지면 이렇게 빠지지만 나를 채우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번 버텨봐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여러분 외국인 기관과의 동향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이 거의 없어요. 없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는 매도는 크게 나오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이 이번에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 초에였죠. 1890이 바닥일 것이다. 1차는 1950포인트 간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50포인트 치웠습니다. 50포인트 치웠는데요. 과연 이 위쪽에 있는 2000포인트까지 갈 것인가? 이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그 대신 두 피벗으로 봤을 때 한번 밀렸어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1930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가 볼 때 저는 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12월과 1월장을 다 좋게 봤을 때 제가 나쁘게 봤죠? 제가 볼 때는 지금 2월장은 행복국면이지만 3월, 4월장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저 말을 듣고 저 친구의 말을 반대로 하여 대박 나더라고 산 사람은 반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또 대박 납니다. 그래서 우리 팬TV 아침 방송 무조건 대박 방송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선물 자체가 여러분 어제 이제 밀린 그런 부분인데요. 밀리는 것은 최근 10일의 고가였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일의 고가가 보통 신고가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전환선과 11일 평의 동시다발 상승이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이제는 밀리더라도 버텨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서 한번 바닥에 사는 거는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30만 원, 21일평이죠. 21일평의 안착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계속 21일 급격히 올라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21일평이 급격히 올라올 때 캔들차가 밑에 있으면 주식을 무조건 공격해야 되는 자리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가 130만 원 이하 빠질 때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해야 된다. 그 매수의 강도는 130만 원 기준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살 수는 이런 여러분 마른 먹고를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점진적으로 매수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건설주는 제가 볼 때는 현금화를 해야 왜 주택값 올랐다고요? 여러분 올랐습니까? 전세값 몰라지 주택값 글쎄요. 그거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이 인구 줄고 일본을 볼 때 일본의 인구가 줄고 주택값이 잠시 올랐습니다만은 끝에 가서 잃어버린 20년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인구 줄고 집이 살 사람이 없는데 주택값이 오른다는 것은 수급 공급도 없었죠. 그거는 좀 바람이다. 세금 1, 2천만 원 때문에 바가지 쓸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주는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가 전기전자는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대통령제인데요. 프레지던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미국도 워낙 최근에 가파르게 떠가지고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그 대신 제가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안착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중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안착하는 국면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미미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파생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신규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지 마 쉬십시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이 쉬어라 했는데 어제 여러분 설치 분들은 먹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볼 때 61평 다 할 때까지 갖고 있는 분들 우량주 갖고 있는 분들도 쉬시고 신규 매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쉬어가라. 제가 또 천천히 쉬어가라 병이 나오죠. 쉬어가라라고 얘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틀째 3일째 오늘까지 3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버티시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현금화에 주력하자. 코스닥은 분명히 현금화죠.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코스닥이 빠지면 쌍봉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를 현금화를 부르짖고 코스피는 복지부동이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내일이 여러분 한번 종가에 장중에 굉장히 시련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시련이 상승으로 가면 좋겠지만 하락으로 가면 감당을 여러분 못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 템포 오늘 쉬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매일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쌍끌이 매수 종목 절대 따라 사지 마십시오. 꼭 거기서 매도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냉정하게 1등주 사거나 기다리거나 단순하게 매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쉬시기 바랍니다. 정성천엄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은 내일까지 쉬어가자 조정을 예견해 주셨고요. 대신 저점에서 대형주 매수하셨다면 60일 이평선까지 끝까지 한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홀딩은 유효하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닥에서 추천해 주셔서 30% 이상 수익이 가파르게 난 대우건설은 100% 현금화 사인을 내시기도 하셨었죠.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미리 알아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의 탄력 둔화에 대비해서 틈새 전략으로 오히려 테마주를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AI도 뭐 재확산 우려도 있고 해서 AI 테마주를 한번 살펴주셨었죠. 이미 선침해를 우리 멘토님 따라 했다라는 관점에서 제일바이오하고 이글벳 요거 이제 1차 목표가란 목표가 돌파해야 되는 가격을 얘기하셨는데 각각 그 돌파를 못 시킨 것 같아요. 거의 한 갭상승 정도에서 팔았으면 제일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기산텔레콤 그리고 서화정보통신 윗꼬리까지 목표가 다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일단 축하드린다, 시청자분들에게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라인의 근접을 조금 하면서 조금은 상승 탄력이 제한이 되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는데 코스피는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 상승에 대한 저항 부분이 강하게 조금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26포인트가 일단은 쌍봉의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을 대비해서 어제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AI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일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글벳이라든지 파루 이런 종목들 50까지 상대적으로 대장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 상승이 처음이 있는 재료로 상승한 게 아니라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상승 탄력이 나올 때 재상승의 재료로 나온 그런 상승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어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갭상승을 했는데 4,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수익 실현 관점 그리고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6,1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수익 실현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제일바이오나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각기 한 12% 정도 그리고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음봉의 차트를 그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드린 가격권 매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공통적인 부분이 중요 부분에서의 반등 그리고 급등 후에 급락했던 부분이 이 기술적 반등의 모습으로 상승했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수익 실현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오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지금 AI 관련 이슈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재료가 나온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물리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상한가 팩토리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 관점에서 잘 대응하는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섹터들은 이제 언제 또다시 재료 등장을 해서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패대기 치는 전략으로 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죠. 그동안에 제4이동 통신 관련들 콤텍 시스템을 중심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콤텍 시스템을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고 나서 제가 기산텔레콤하고 서화정보통신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4이동통신 관련해서 KMI 승인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 후에 윗꼬리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3월 초로 정해져 있는 재료를 생각해 본다면 눌림 매수로 보는 게 맞다. 해서 윗꼬리를 중심으로 해서 351선 매매는 지속적으로 하자 해서 서화정보통신 그리고 기산텔레콤의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산텔레콤이 어제 한 11% 넘게 급등이 나와줬었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한 100만 주 이상 터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서화나 기산텔레콤을 강조드리면서 조심하자 했던 부분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KMI 그러니까 제4이동통신 관련해서 시세 탄력을 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좀 받아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필요한 종목들이다. 하지만은 현재 구간이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눌림 매수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 매수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윗꼬리를 달면서 11% 상승
상승을 했지만은 종가는 3% 정도 마감을 하면서 또 한 번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목표가를 일단은 2,300원을 드렸기 때문에 이 2,300원 부근에서 올 때마다 일단은 지속적인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고 재료가 살아있는 3월 초까지는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군들도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내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시청하셨던 분들에게 정몽주 관련 의원 후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기관의 매도,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상승이 나와주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왔었고 개인들이 그 부분을 그 물량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분들은 관망,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매도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현대통신이 코인텍하고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은 후발주의 성향의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 관점에서 유지를 하면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특징적인 좀 흐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상승을 했던 종목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 윗꼬리가 없는 양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줄 때 어느 정도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야 어느 정도 종목들이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구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제 전반적인 종목들이 종가가 고가로 끝나게 되면서 띄워놓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만듦으로써 자신들에게 좀 어떤 유리한 포지션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일단은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내 종목이 종가가 고가인지 혹은 내 종목의 에너지를 응집하는지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종가가 고가로 끝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526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쌍봉 구간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코스닥 지수 5일선 이탈 여부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유념하면서 오늘 정도에는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섹터들 수익 실현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 그리고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신창환 대표님에 이어서 우리 이두코 멘토님도 역시 전반적으로 오늘 쉬어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코스닥의 탄력 둔화에 대비해서 테마주 추천을 해주셨던 것도 거의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 쪽으로 사인 내주셨고 기산텔레콤 역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코스닥도 이제 쌍봉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차트에도 놓여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얘기하셨었어요. 코스닥이 오늘 전체적으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위주로 포트를 짜신 분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군들 면밀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점 시와이드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